사워 N인 전 가끔 그런 상상을 해요. 만약 내가 과거 전쟁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라면 뭘 했을까? 아무도 찾지 않는 시골에 짱박혀서 떨고 있다가 전쟁이 끝났다는 소리를 듣고 기어 나왔는데 총살... 이 제일 그럴듯한 시나리오지만 사람 이름 모르는 거잖아요? 전쟁터에서 맹렬하게 싸우는 군인, 상처를 치료해주는 마더 추레사, 팀을 위기에서 구해내는 브레인 전략가가 됐을지도. 오늘 교양만두는 역사상 가장 끔찍한 전쟁으로 알려진 독소 전쟁에서 활약한 의외의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차 대전 중 독일과 소련 사이에 일어난 전쟁을 보통 독소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1941년 6월 나치 독일이 독소 불가침 조약을 깨고 소련에 선빵을 날리며 시작된 이 전쟁은 처음엔 누가 봐도 소련이 지는 게임이었습니다. 그러다 1942년 스탈린그라드 전투를 시작으로 전세 역전! 소련은 기세를 몰아 쭉쭉 밀고 나갔고 1945년 5월 독일의 항복으로 전쟁이 종결됩니다. 참 쉽지요? 더 자세한 전개가 궁금하다면 지식단 독소전쟁 편을... 이 전쟁이 역사상 가장 잔인한 전쟁으로 회자되는 이유는 누구 하나 죽을 때까지 해보는 거야. 서로 빠꾸 의지가 전혀 없는 이른바 절멸전쟁이었기 때문이죠. 1941년 3월 독일 국방군 장교들 앞에서 히틀러 왈. 1942년 소련 작가 일리아 에렌부르크는 이런 글을 썼습니다. 느껴지시나요? 서로에 대한 광기 가득한 살기. 그로 인해 집단 학살, 수탈, 포로 학살 등 무의미하고 참혹한 만행들이 자행됐습니다. 일례로 나치 독일은 레닌그라드시 전체를 봉쇄해 모든 식량을 반입 금지시킴으로써 시민들이 기아의 고통 속에 서서히 굶어 죽도록 만들었고요. 소련군 또한 독일 여성들을 대규모로 강간하는 참혹한 범행을 저질렀죠. 전쟁 초기 소련은 인구와 공업시설이 집중된 핵심 지역을 격파당했습니다. 게다가 상대는 당시 최강의 군대였던 독일. 가진 거 다 털고 쥐어짜야 겨우겨우 다이다이 붙을 수 있는 상황이었죠. 소련은 총력전에 돌입합니다. 우린 다 건다! 나치! 너 나와! 대표적으로 예술가들이 전쟁 현장에 동원돼 재능 기부 아니 재능 갈취를 당했는데요. 국립교향악 단원들은 소량의 식량만 먹으며 종일 무료 콘서트를 열어 군대와 시민들의 사기를 북돋았고요. 그림쟁이들은 포스터 제작에 동원됐습니다. 편도체를 자극하는 그림으로 시민들의 전쟁 의지에 기름을 붓는 역할을 했죠. 근데 이 포스터는 좀 달라 보이죠? 남군이 아니라 여군이 독일군의 뚝배기를 깨고 있는 모습. 알립니다. 오늘부터 아이가 없는 여성 동지들은 모두 징집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지원자는 대환영. 총력전의 또 다른 일환으로 소련은 여성들을 전투 병력으로 전격 투입했습니다. 미국, 독일, 영국도 2차 대전 때 여군을 전쟁터에 투입하긴 했습니다. 대부분 간호단, 전화교환원, 통신원 등 보조적이거나 후방의 임무였죠. 근데 소련은 달랐음. 후방은 물론 최전방에서도 여군이 없는 부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였고요. 전쟁 절정기였던 1943년 말엔 붉은 군대 전체 병력의 8%를 차지하는 100만여 명의 여군이 있었다고 합니다. 단순 머릿수만 채운 건 아닌 게 소련 여군 가운데 전쟁 중 10에서 15만 명이 훈장을 받았고요. 특히 붉은 군대의 최고 무공 훈장인 소연방 영웅 훈장을 받은 여군은 91명이나 됐다고. 여군들의 활동이 돋보인 분야 중 첫 번째는 공군 파일럿. 여긴 독일군의 진영, 모두가 잠든 고요한 밤. 갑자기 날아든 폭탄 세례로 진지가 초토화됩니다. 마녀들이 나타났다! 적의 정체는 아이디, 밤의 마녀들, 본명, 제588 야간 폭격기 연대. 마리나 라스코바라는 여성 장교가 창설한 이 부대는 정비병부터 조종사까지의 모든 구성원이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의 여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출전을 앞두고 그들은 전투기 지급을 요구했지만 반려, 합판과 천으로 만들어진 구식 복엽기를 지급받습니다. 폭탄을 2발씩만 탑재할 수 있었으며 속도도 느리고 불에 타기 쉬운 소재였기 때문에 낮 비행을 했다간 바로 사망각. 그들은 작전을 짜서 밤 비행을 하기로 합니다. 비행기에 장착된 폭탄 외에 추가 폭탄을 손에 들고 독일군 진지에 다다르면 엔진 오프.
소리 없이 활강에 폭탄 투하, 동시에 엔진을 다시 걸어 독일군의 공격이 시작되기 전 철수했죠. 이 방식으로 4년간 3만 차례 출격을 통해 2만 3천여 톤의 폭탄을 투하했고요. 독일군 사이에선 소련군이 여자 조종사들에게 특수 주사를 놔서 한밤중에도 고양이처럼 잘 볼 수 있다더라는 개소문까지 돌았습니다. 또 여군들은 스나이퍼 영역에서도 두각을 보였습니다. 아이디, 죽음의 숙녀, 본명, 류드밀라 파블리첸코. 파블리첸코는 2차 세계대전 당시 성별, 국적을 통틀어서 저격수 랭킹 23위에 드는 네임드 스나이퍼입니다. 24살에 자원 입대한 파블리첸코는 부상을 당하기 전까진 10개월간 309명을 사살하는 전과를 세웠죠. 당시엔 여자가 더 세심한 작업을 잘하기 때문에 총을 더 정확하게 쏠 수 있다고 생각하여 여성 저격수를 적극 양성했다고 합니다. 주로 2인 1조로 투입됐으며 한 명은 파수꾼, 적의 움직임을 눈으로 쫓고 위치를 정하고 죽인 적의 수를 카운트한다. 다른 한 명은 적을 쏜다, 사격을 맡았습니다. 참전 당시 소녀 병사였던 이들의 인터뷰를 들어봤습니다. 히틀러가 모스크바를 차지하도록 보고만 있을 순 없었어요. 우리 아버지도 이미 전쟁터에 나가 계셨고 난 내가 특별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게 웬일이야. 모병 사무소에 우리 같은 여자애들이 한가득인 거예요. 잠깐이나마 좋았던 기억도 있었어. 모스크바 일대에서 아군이 후퇴할 때 그때가 제일 힘든 시기였는데. 배고플 텐데 이것 좀 먹고 하라니까. 예, 감사합니다. 대령님이 우리한테 그러는 거야. 소녀 병사들, 규정상 안 되는 일이지만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한 게 있다. 전쟁은 길다. 금방 끝나지 않을 거다. 그리고 어떤 여자 미용사를 데려오신 거야. 우린 머리도 말고 염색도 했지. 그 순간만큼은 정말 행복했어. 우린 전쟁터 나가는 걸 사냥 나간다고 표현했어요. 첫 사냥을 나간 날이었는데 아유 도저히 못 쏘겠더라고. 겨우 마음을 다잡았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 사람이잖아. 비록 적이지만 저자도 사람이야. 온몸이 돌돌 떨리고 막 아우 오한이 나더라니까. 순박했던 내 친구들도 총을 들면 눈빛이 기이해졌어. 적을 사냥했다. 뭐 그런 기쁨에 들떠 보이기도 하고. 전쟁터는 그런 곳이야. 사람을 사람답지 못하게 만드는 곳. 언제부터 저격수가 되기로 결심하셨나요? 18살 때 엄마랑 사슴 사냥을 마치고 돌아오는데 독일군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야. 그리고 곧 엄마랑 마을 사람들이 몰살당했지. 나는 붉은 병사들 덕에 겨우 목숨은 건졌는데 정신 나가 있는 날 보고 한 여자 병사가 묻더라고. 자기들이랑 같이 싸울 건지 아니면 여기서 죽을 건지. 그 말에 정신이 번쩍 들면서 엄마를 죽인 그 새끼들한테 복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 길로 그 여자 병사를 따라가서 저격병이 됐어. 방금 인터뷰했던 세라피마는 소설 소녀 동지여 적을 쏴라의 주인공입니다.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은 소련의 소녀 저격병들의 적나라한 전쟁 경험을 담은 소설인데요. 붉은 군대를 따라간 세라피마는 어떤 저격수가 되었을까요? 개인적으로 이 책을 읽고 또 자료 조사를 하면서 전쟁이 한 인간의 삶과 정신을 얼마나 무자비하게 파괴하는지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쟁을 일으키는 개개끼들에게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싸우려면 너 혼자 싸워라. 엄한 사람들 괴롭히지 말고. 교양만두였습니다.